안녕하세요.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 생활정보 시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독감 예방주사 그리고 다른 예방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선뜻 9월이 들어가면서 그 공기가 차지고 선뜻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9월 초 중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감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양로원이나 그 어르신들 그 노인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벌써 그 독감 주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독감 주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폐렴 주사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9월 달부터 이제 그 독감 예방 주사가 이제 가능하게 접종이 가능한데요. 이 독감 예방 주사는 첫째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 하니, 이 독감 시즌이 이제 북반부에서는 그 가을 겨울에서부터 이제 초 겨울 통해서 굉장히 그 스프링의 그 봄의 아주 초봄까지 이게 독감이 유행하고요. 남반부에서는 이제 다시 반대로 5월이나 6월 거기가 이제 겨울이니까 초겨울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여름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대개 독감 예방 주사는 결국은 그 플루 시즌, 독감 시즌의 마지막 끝부분에 남아있는 그 균들을 측정해서 어떤 균들이 이제 다음 해에 다시 또 유행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통제본부가 이 아틀란타에 있지만 이제 이 다음 해에 유행할, 그러니까 금년에 유행할 독감의 균들을 그 A형 독감과 B형 독감 속에서 두 종류씩 이렇게 픽해가지고 선택을 하여가지고 그런 독감 예방 주사를 생산해서 이제 9월 달쯤 되면 이제 분배를 시작해 접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그 금년에 유행할 그 독감이 무엇일지를 그 전해의 마지막 그 독감 시즌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걸 예견하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해에 맞은 것에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다른 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것이 있고요. 그래서 A형과 B형의 독감의 그 균이 이렇게 조합된 그러한 것이 독감 예방주사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 독감 예방주사는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는 3가지 균주만 넣은 것, 그러니까 A형 독감에서 2가지하고 B형 독감에서 1가지만 넣은 그러한 독감 주사가 있고요. 어떤 것은 A형에서 2가지, B형에서 2가지에서 4가지의 균이 들어간 그와 같은 일반 독감 예방 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제 좀 혼동되는 독감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뭐 하냐면 이런 그 일반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예방 주사를 맞을 때에 그분들이 너는 그 하이도스 고농도의 그 예방 주사를 맞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65세 이상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그 독감 예방 주사로는 충분치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일반 예방 주사를 맞아도 되지만, 또한 그분들이 65세 이상 되는 분은 고농도의 좀 높은 용량의 독감 예방 주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고농도의 그러한 그 예방 주사를 맞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고농도의 그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누가 결국은 그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은가 했을 때 미국 질병통제본부는 6개월 이상의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전 그 사람들이 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이제 특히 일반 그 평소에 만성 질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하겠죠.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무슨 신장병이 있다든지 폐질환에 만성 폐질환이 있다든지 그러한 분들, 그 다음에는 임산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암으로 그 면역이 약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와 같은 그 독감 예방 주사는 우선적으로 맞으셔야 되겠고요. 또한 연로하신 분들도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맞아야 되지만, 이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십시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건강한 분들 중에서도 그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또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접종의 시기는 아마 지금 이미 이제 9월 달로 들어왔기 때문에 독감 예방 주사가 이제 분배되기 시작하고 어떤 곳은 지금 접종이 시작된 곳도 있는데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접종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고요. 아주 늦어도 한 11월 중순까지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독감 예방 주사는 주사를 맞은 이후부터 면역력이 생기려면 약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질병통제본부에서 권하는 것은 10월 말까지는 맞으십시오. 하지만 혹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늦어졌을 때에는 늦어도 11월 초나 중순까지는 맞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11월 말이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방문객이 이렇게 하면서 아마 좀 더 그 독감이 더욱더 쉽게 퍼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준비하기 위해서는 11월 한 초 중순까지 맞으셔서 추수감사절에 많은 그 여행객들이 많은데 그 시즌부터 대비해서 다음 해 그 초봄까지 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에 맞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이제 안 맞고 늦추 맞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아주 정말로 굉장히 심하게 아프지 않은 한 약간의 그 열이 있거나 미열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하는 이런 분들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병원 같은 데에서는 심지어는 폐렴으로 입원한 그런 환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환자들이지만 그런 환자들도 입원하는 즉시로 이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독감이 걸렸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육통과 그 열이 동반하면서 열도 꽤 고열이 날 수가 있고요. 전신의 무력감이나 그 다음에는 이제 콧물이나 뭐 목구멍이 아프고 귀도 아프고 이런 그 증상들이,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반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기침과 그 오래된 기침 속에서 이 독감이 한번 걸리면 한 4주 내지 6주 정도까지 이렇게 그 증상이 그 이제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그 이후로는 낫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시작하는 듯한, 그러면서 밤새 그 기침하면서 잠을 못 자고 전신이 굉장히 그 힘든 그러한 것들이 독감이죠. 근데 여기서 그 주의할 것은 처음 독감 증세가 나타난 거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사를 찾으시면 그 독감 독감 치료약을 받으실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세 이상 되시는 분 가운데 독감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빨리 그 병원에 찾아오시면 그 독감 그 검사를 그 빠르게 할 수 있고, 그것이 확진이 되면 독감 그 치료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독감은 많이 의심되지만 그 빠른 그 래피드한 그 플루 테스트 했을 때 음성으로 나왔을지라도 그 임상적으로 그 독감이 아주 강하게 의심이 되면 독감 치료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치료 그 독감 증세가 아주 심하지 않고 약한 경미한 증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감 그 응급 그 빠른 테스트를 했을 때 그것이 음성으로 나왔을 때는 치료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약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그 바이러스 균이 그 내성이 생기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그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을 때에 그 내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 좋고요. 또한 젊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그 아프지 않고 이제 그 견딜만 하고 그러한 그 테스트가 그 음성으로 나왔을 때는 그 약을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48시간이 지났을지라도 나이가 있으시고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가, 그러니까 뭐 그 암 환자라든지 혹은 그 당뇨병이나 이런 그 폐병이나 여러 가지 지병이 있으시면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48시간이 지났을지라도 그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독감 시즌을 지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독감과 마찬가지로 이 가을과 겨울철을 지나면서
그 호흡기 질환의 그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그 폐염이 우리들에게 큰 그 이슈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 폐염 예방 주사가 이제 있는데 그동안에 그 일반 그 클리닉에서 폐염 예방 주사는 그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그 폐염 예방 주사를 맞으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그 PPSV23 그러니까 그 약 이름인데요. 그 예방 주사 이름이 PPSV23이라는 그러한 그 예방 주사가 이제 그 폐염 예방 주사로 그동안에 쭉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예방 주사는 이제 그 폐염 그 균에서 추출한 그러한 균인데 그동안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한 90% 가까이 그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그 예방 효과가 떨어지면서 한 50%, 60%로 떨어지면서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PCV, 그러니까 PCV13, 그러니까 PCV13이라는 그와 같은 예방주사가 이제 개발되어서 사실은 이것이 PCV7으로 해서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이나 그 저연령층의 그 아이들에게 예방주사로 쓰였던 것인데 그것에서 13개가 돼가지고 PCV13이라는 그 예방주사가 그 미국 그 예방의학회와 질병통제본부에서 2014년부터 그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에게도 이 폐염 그동안에 썼던 PPSV23와 23과 더불어서 이 PCV13도 함께 예방주사 접종을 하라고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PPSV23, 23 기존의 그 예방주사를 맞았었던 분들도 아마 기억에는 폐염주사 맞았습니까? 하면 네,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10중 8구는 그것이 작년 이전에 맞으신 거면 아마도 그 23이라는 그 예방주사를 맞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좀 더 면역력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PCV13, 13이라는 예방주사를 맞았는지를 자기 주치의에게 확인하시고 그것을 안 맞았으면 PPSV23이라는 그 오래전부터 써왔던 그 예방주사를 맞은 이후에 1년이 지나서 이 새로 나온 13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맞으신 적이 없으면 이 PCV13이라는 이 13이라는 최근에 그 권장된 그 폐염 예방주사를 먼저 맞으시고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기다린 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1년 후에 그동안에 맞던 PPSV23 그 23 그 예방주사 폐염 예방주사를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5세 이전에 그런 그 예방주사를 맞으셨던 분들은 65세 이후에 다시 그 PCV13 13주사와 1년 후에 PPSV 23 그 폐염 주사를 1년에 접종함으로써 이 폐염 예방 주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 폐염 예방 주사가 점점 그 예방력이 약해지면서 한 50% 내지 60%밖에 그 예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그 폐염 예방 주사가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혼동이 좀 불편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치킨팍스, 그 수두라는 그와 같은 어렸을 때 거의 대부분의 그 어린아이들이 그 앓고 지나가는 그러한 그 이제 바이러스성의 염증인데요. 그 피부에 조금 나고 이게 넘어가고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심하게 앓지만 그런 피부의 질환과 열이 동반하면서 열흘이나 한 2주 정도 있으면 다 아물어서 이제 지나가는 그와 같은 수두인데 그 균이 한번 그 감염이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어떤 그 신경 조직의 그 루트에 두꺼운 그 부분에 남아서 평생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죽을 때까지 그러한 그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고 지나가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혹은 우리 그 몸의 그 상태에 따라서 혹은 암에 걸렸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대상포진의 균이 그 신경조직을 따라서 우리 몸 밖의 피부 표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체적인 아주 흔한 경우가 이런 피부 표면에
그 포진이나 이런 그 발진이 생기면서 굉장히 열이 나면서 그 부분이 아주 그 굉장히 심한 근육통과 이런 관절통 같은 그런 것으로 그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고생이 심지어는 여러 주, 수주 내지 한 달, 두 달까지 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피부의 그 발진들이나 그러한 일반적인 그 피부 표면에 나와 있던 그러한 현상들이 다 없어진 이후에도 몇 달 혹은 몇 년 혹은 더 오래까지 그와 같은 그 통증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주 그 한번 걸리고 그 후유증이 남으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예방주사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질병통제본부에서 권하는 것은 60세 이후에 그 어르신들이 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으십시오, 이렇게 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얼마 전에 50살에 앓았는데 그 전에 앓으신 분들도 대상포진의 그 예방주사를 맞는 그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시 대상포진이 걸릴 확률이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으신 분은 그 대상포진이 심지어는 발병하더라도 그 질병의 정도가 훨씬 그 약한 정도로 지나가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도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맞으십시오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오늘 생활정보 시간 그 예방주사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간략한 그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